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법 주요 내용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 자본금 엄청 잘 내. 자본금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이 설립 자본금과 최저 자본금이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 봐봐요. 부동산 투자의 법의 내용 봐봐요. 주요 내용이. 여러분 재밌죠? 엄청 맞아요. 또 기타 주요 내용. 너무너무 많아. 아우 좋아라. 이거 다 어떻게 외울 겁니까? 못 외워. 못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다는 것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3, 4월 관장하면 또 하고 이렇게. 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분산 투자회사에서 분산 투자회사는 세 가지가 있었다. 명목상, 그 다음에 실체상이 있었다. 요거 하는 거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 설립 자본금이 있고 최저 자본금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가 설립합니다. 설립할 때 현물 투자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럼 설립 자본금은 요 자가 뭐예요? 자기관리. 위는요? 위탁관리. 기는 기업 구조죠. 그렇죠. 집에 가면 요 자에다 돈, 자가 뭐야? 위는 뭐고? 그런다고. 예? 그럼 자기관리 분산 투자자의 설립 자본 5억 이상입니다. 여기 이제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위탁관리 3억 이상, 기업구정 3억 이상. 요 두 개, 기업구정하고 위탁관리 공통점 뭡니까? 명목상. 그러니까 자본금은 이 두 개가 똑같아. 자기관리는 다르고. 그럼 자기관리는 설립자본 5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 기업구정 3억 이상입니다. 그럼 설립했습니다. 그럼 설립하고 나서 영업을 해야지. 영업할 때 그냥 영업한 게 아니라 나 영업합니다. 그래서 인가받고 또 등록해야 돼.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 부동산 투자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인가 받는다. OX? O. 이렇게. 그럼 영업인가 받고 이제 영업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를 만들었습니다. 설립자본 5억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업을 했는데 돈 5억밖에 없어요. 그럼 5억 가지고 서울에 있는 부동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도블럭 3개 사고 말아.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되니까 영업인가 받고 나서 6개월. 요 6개월 동안은 돈을 모으는 기간이에요. 그럼 6개월이 지나면 최저 자본금을 만들라는 소리야. 요 6개월을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요건 중요한 아닌 거.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6개월이 경과하면 최저 자본금 모아야 되는데 자기관리는 70억 이상, 위탁관리는 50억, 기업구조 50억 이상. 요거 엄청나게 잘 된다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본금은 부동산 투자의 자본금은 설립 자본금하고 최저 자본금이 있는데 근데 자기관리 설립 자본금 5억, 위탁관리 기업구조 3억. 최저 안 물어봤어요. 요거 안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 자, 설립 자본금 자기관리 5억, 기업구정 위탁관리 기업구정 얼마? 3억. 이렇게 하시면 돼요. 5억 3억 하면 된다. 5억 3억. 요거 하나하고 요 두 개는 같다 했으니까 요 두 개는 명목상에서 하니까 5억 3억. 자, 최저 자본금 자기관리 70억. 위탁관리 경우 50억. 그러면 5억 3억 3억. 70억 50억 50억. 됐죠? 못했어. 이제 심심하면 제가 이제 물어본다고 이렇게. 심심한 게 아니라 자주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3, 4월 과정에 이제 수업할 때 제가 물어본다고. 두 번째 시간 이제 끝나고 세 번째 시간 돌아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관리 분산 투자자의 설립 자본금 얼마예요? 그러면 5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7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7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5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막 중구난방이라고. 근데 이제 8월 달도 된다. 8월 달 돼서 제가 자기관리 분산 투자자의 설립 자본금 얼마예요? 그러면 누가 7억 그러면 그 사람 보는 거야, 사람들이. 눈빛이. 속으로 너 뭐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7억도 나와야 되고 5억도 나와야 되고 50억도 나와도 상관없는데 7월달, 8월달 되면 이제 5억이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 다 되니까. 눈만 크게 뜨면 되니까. 자, 자본금 됐어야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법의 주요 내용 나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 나오는데 뭐래요? 회사를 설립할 때 자기관리 분산 투자, 위탁관리, 기업구조입니다. 자, 현물투자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자동이 뭐야? 좌측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자동이 아니야. 오토매틱이 아니라고. 자동이야. 오토매틱 아니고. 자동. 좌측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측하고 똑같은 뭐라 할까? 우동. 좌측하고 똑같은 자동. 저기 부산에 해운대 있죠. 해운대 가면 동 이름이 우동 자동 그래요.
실제 이름이 자동우동 그런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자동우동이니까. 자축우축 그래가지고 자동우동 그래.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가면 해운대 가면 그 동 이름이 우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그 회사 이거 다 배웠잖아요. 회사 형태, 자기관리, 실체, 위탁관리, 기업운영, 명목. 이것도 배웠네. 그렇죠? 세자면 이것도 배웠네. 그러면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모든 부산을 사고 파는 거야. 근데 기업 구조적 부동산만 사고 파는 거라고. 이건 좀 특수한 회사예요. 이 기업 구조적 부동산 투자는 특수한 회사니까 특혜를 많이 준다고. 특혜를. 왜? 기업 구조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 그럼 현물 출자. 설립할 때는 현물 출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설립하고 나서 영업인가 전에는 불가능하지만 영업인가 후 등록하고 최저자금 이상을 준비한 후에는 현물 출자 가능하다. 이건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거요. 이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 됐어요. 자, 주식의 공모, 일반인의 청약, 주식의 분산, 자산의 구성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그럼 처분 제한 나가고 사채 발행 배당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외우지 마세요. 자, 이거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서 기타 주요 내용 이거는 이미 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무슨 법 적용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법이 무슨 법일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그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적용받는다. 이 말은 상법을 먼저 적용받는다는 소리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고 여기서 없으면 상법 받아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얘도 지금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내용 나오는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 전문 인력이라고 있어요. 자기관리 분산 투자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직원들이 부동산에 전혀 문외한이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직원들, 자기관리 분산 투자 직원들, 그 직원들을 전문 인력이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니까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는 소리야. 그걸 전문 인력이라고 해요. 그럼 위탁관리, 기업 구조형 분산 투자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전문 인력은 자기관리 분산 투자가 있다는 소리야. 그럼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 영업인까지 3명, 영업인가 6개월, 5명,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의 자산 운영의 전문 인력 어떤 사람들이냐? 3사람이에요. 3사람.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관리 분산 투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저는 14회 시험에 합격, 14회 시험에. 저는 중개사 시험 14회 합격했습니다. 거의 20년 된 거죠? 20년 됐잖아요. 그럼 이제 봐요. 자기관리 분산 투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둘 중에 감정평가도 되고 공인중개사도 되고 그래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저는 자기관리 분산 투자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될 수 있다도 있고 없다도 있고 그렇죠?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중개사는 중개업에 5년 이상,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에 5년 이상 종사해야 돼요. 됐죠?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요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잘 나오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잘 나와요.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관리 분산 투자사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랬어요. 없는 사람. 그래서 답이 공인회계사. 공인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인회계사 답이 있어요. 자, 그럼 니은은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5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는 몇 년? 3년. 됐습니까? 이렇게. 자, 5년, 3년 기억하셔야 돼요. 3년은 5년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가 봐봐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 다시요.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 부동산 관련 분야 석사. 내가 국문학 석사다. 국문학 석사. 그 부동산 관련 석사 아니죠?
그럼 석사는 석사인데 부동산 관련 석사가 아니죠. 그럼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석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습니까? 까다롭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석사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운영에 3년 이상. 그럼 내가 국문학 석사야. 국문학 석사. 시를 잘 아는 거야. 시. 응? 얇은 사 하얀 꽃가른 고이 접은 나빌레라. 팔이라는 깎은 머리 박사가 옷간에 곱게 감추고. 뭔지 아십니까? 조지훈의 승무. 어젯밤에 예훈이랑 혼났네. 그러면 제가 국문학 석사인데 중개업을 3년 했습니다. 중개업. 그럼 이건 맞죠? 자, 국문학 석사 이상이고 중개업 3년 이상, 투자 운영 3년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부동산 관련 석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만족권 두 꼭지 했습니다. 뭐하고 뭐 했어요? 이번 시간에 뭐 했습니까? 주택연금하고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두 개 한 거예요. 주택연금에서 몇 살? 55세. 부족하면 법정 상속인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으면 돌려줘야 된다. 됐습니까?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2분의 1 이상?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됐습니까? 자, 그렇게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셨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로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법 적용받는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적용받는다. 두 가지가 있다. 명목상하고 실체상하고. 명목상으로 만들면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없고, 그 다음에 직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명목상은 두 개 있었잖아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종. 어디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그러면 자기관리는 자기관리 분산 투자는 자산관리에서 위탁한다고 나오면 뭘까 있을까? X가 된다. X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관리 분산투자사와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 위탁한다. 이렇게 된다고. OX? X.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게 아니니까. 자, 자본금 갑시다. 설립자본금 5억, 3억, 3억. 최저자본금 70억, 50억, 50억. 자, 마지막으로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몇 년? 5년. 그 다음에 그냥 석사입니까? 부동산 관련 석사. 부동산 관련 석사 이상의 소유자로서 부동산 투자 운영에 몇 년? 3년. 됐죠? 책 봅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눈만 크게 뜨면. 근데 눈이 크게 안 떠진다. 자, 이게 문제지. 자, 부동산 투자회사를 가볼 건데 기본서는 몇 페이지부터냐면 376쪽입니다. 그럼 376쪽 가면 하단부에 부동산 투자회사 개념 운영 방법 나오죠? 그건 참고상으로 보면 되고 안 봐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377쪽에 사이드에 기출지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377쪽에 넘기지 말고 거기 가운데 표 나오죠? 그 표 보면 니치 유형, 부동산 투자회사 유형입니다. 이거는 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론적이야. 이론적. 그 이론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형, 저당형, 혼합형, 개방형, 폐쇄형, 기한부형, 무기한 리츠이 나오잖아요. 요거 시험에 나오면 여기가 9층이다. 안 나온다. 필요 없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넘기지 말고 그 그림 봐봐요. 그림. 그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을 제가 그려온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그 그림이라고. 그러면 투자자 나오잖아요. 투자 나오고 가운데 뭐가서 리츠 나오죠? 그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나왔잖아요. 그 밑에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자산관리회사. 그럼 이 자산관리회사하고 관련된 회사는 저는 자기관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 밑에 위탁관리하고 거기 CR 리츠 나오죠? CR 리츠가 이제 기업구조종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그 옆에 투자자문회사 나오고 그 투자자문회사는 자산관리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투자 자산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자산은 개발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378쪽 가면 그러면 리츠의 특징 나와요. 리츠의 특징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는 굳이 막 벌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옆에 기출지문이 두 개 나왔는데 10년 전에 나왔던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379쪽 가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법의 주요 내용 나오죠. 이 주요 내용. 그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잖아요. 33년 나왔으니까 총칙부터 해서 이제 쭉 넘겨봐요. 그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러면 383쪽까지. 그렇게 이제 음영 처리된 거, 그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주요 내용이니까. 근데 이걸 383쪽까지 이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게 384쪽. 384쪽이 별표 3개짜리. 384쪽 가면 부동산 투자법의 내용 나오죠? 자, 그거 보고 이제 칠판 봐봐요. 칠판 이거다, 이거. 이거. 됐죠? 이거다, 그다 똑같은 거야. 그거 보는 거야, 그거.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온산 들어가서 379쪽. 379쪽 가면 거기 이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시든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379쪽에 오른쪽에 기출 좀 봐봐요. 엄청 많잖아요. 이제 자 넘겨면 380쪽도 마찬가지고 기출집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말고 오늘은 뭐 자본금, 그다음에 명목상회사와 그다음에 실체상이 있었다. 그다음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 사람 됐죠? 이 정도 기억하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고생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금융론에서 한 꼭지 하나 남았는데 그거 가볍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관리 마케팅 갈게요. 자, 10분 쉬었다.